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간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80세 이후에는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남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관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친구나 형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랐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비교는 끝이 없으며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집을 가졌다 해도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더 성공한 사람이 있다. 결국 비교는 끝없는 욕망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만다.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남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을 정의해야 한다. 돈이 많아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성공이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비교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다. 남이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며 내 길이 남의 길이 될 수도 없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삶의 만족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째,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 어린 시절부터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사는데 익숙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낭비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부족했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이 부족해 불안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럴 때마다 돈을 좀 더 아껴 쓸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했지만 막상 다시 돈이 생기면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소비의 유혹은 언제나 강했고 당장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반면 적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지출을 조절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했다. 무심코 사용했던 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들, 한번 쓰고 잊어버린 물건들,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들, 작은 지출들이 쌓여 예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계획 없이 소비할 때보다 돈이 남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저축하는 재미도 붙기 시작했다. 저축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꿈을 이루기 위한 저축 등 목적이 분명하면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축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졌다. 또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니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돈을 쓰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이 되었다. 꼭 사야 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었다. 소비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불필요한 유혹을 줄이는 것이었다. 광고나 세일 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불필요한 쇼핑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수리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만족감도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였다. 남들이 무엇을 사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휩쓸려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정신적으로도 더 여유로워졌다.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려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저축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그것이 또 다른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쩌면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돈은 벌면 되는 것이고 지금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삶의 안정과 직결되며 그것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돈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돈을 너무 아끼다 보면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기 위한 과정이다.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기지만 신중하게 돈을 관리하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삶을 관리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집착.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깊어지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 집착이 되어버리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호와 관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잘 먹고 잘 자는지 걱정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의 걱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때로는 아이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형태로 변하기도 한다. 학업 성적, 진로, 친구 관계, 결혼, 직장까지도 부모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안감이다.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인격체이며 부모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이 자녀에게도 반드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 결혼, 가족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모의 눈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그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부모가 원하는 길이 반드시 자녀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집착은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분노하거나 상처받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자녀가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녀를 향한 집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부모가 자신만의 취미와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부모의 경험과 가치관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다. 오히려 부모가 한 발짝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지지가 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인간이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일 수도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집착을 버리고 자녀를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부모도 자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모든 순간을 타인과 함께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혼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고독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사귀고 가족과 함께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정작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혼자 있는 것을 실패나 고립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가 될 수도 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독립심을 기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가까운 가족이 곁에 없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도 있으며,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외로움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며, 혼자 있는 것은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혼자서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나만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보통 취미를 타인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혼자서도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요리를 해먹고 집을 정리하며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온전히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만족할 수 없다. 인간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하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건강을 유지하라. 사람들은 종종 돈, 성공,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고 때로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정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반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아프고 나서야 깨닫곤 한다. 평소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하다가 막상 병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후회한다. 하지만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잃고 나서 되찾으려는 것은 너무 늦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고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적절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이 더욱 건강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소홀히 하지만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강화되며 면역력이 향상된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운동을 꼭 헬스장에서 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스트레칭, 산책, 요가,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수면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지만 현대인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집중력이 저하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불안, 우울,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취미생활,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삶의 질이 높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모든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과 직결된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다. 노년이 되어도 스스로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며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삶을 변화시킨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운동, 수면, 정신 건강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더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꿈을 이루는 것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건강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이며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섯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 젊었을 때는 쉽게 움직이고 피로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나 관절이 불편해지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을 바르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과 근육, 신경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이며 신체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목 디스크,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잘못 유지하면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몸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며 관절이 약해진다. 이런 변화는 몸의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며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면 특정 부위의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허리와 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허리를 구부정하게 유지하면 척추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 신체가 올바르게 정렬되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면 허리 통증과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무릎, 엉덩이, 어깨 등의 관절도 영향을 받는다. 무릎을 자주 구부리고 앉거나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 서 있는 습관은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면 관절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이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구부정한 상태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반면 몸을 곧게 유지하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피로가 덜 느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몸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습관은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를 앞으로 내밀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압박을 받아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몸을 바르게 유지하면 위장 활동이 원활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된다. 특히 식사 후에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 몸을 바르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곧게 펴지고 나이보다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구부정한 상태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만들며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평소의 작은 습관이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된다. 가급적이면 일정 시간마다 몸을 움직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 경우 304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하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것이 좋다.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무릎은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배에 힘을 살짝 주어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는 것이 필요하다.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걷는 것이 좋으며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을 곧게 세우는 연습을 하면 점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근육이 충분히 받쳐주면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하루 동안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며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 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째,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는 끝없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은 많지 않다.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이 앞선다. 그러나 걱정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살면서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걱정은 필요하다. 걱정은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해주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불필요한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든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가족, 직장, 인간관계 등 걱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감만 커진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점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생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 주변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감각을 활용하여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 온도를 느끼고 산책을 할 때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며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과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날씨가 어떻게